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경쟁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 지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본격 행보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추미애 전 장관 만나서 명예선대위원장 돼주겠다고 했고 오늘은 박용진 의원 만나서 또 박용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대위 출범이 아마 다음 달 2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목표로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차곡차곡 이렇게 상층부는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실무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인데 그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예. 선대위를 이제 꿈꾸면 항상 용광로 선대위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합니다. 각 그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더라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 통합되고 그 결과물로 단단한 강철이 나타났듯이 그런 훌륭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용광로 선대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의 과제는 저는 이제 그 통합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지속성,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다른 캠프에서 뛰던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름대로 팔을 다 엎어버리면은 지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것이 아마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느냐가 이재명 그 선대위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통합도 중요한 과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용광로에 과연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들어갈까 관심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일단 이재명 후보를 보는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 내부의 불안한 시선들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낙연 캠프 측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보는 앙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앙금 그런 예.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예. 겁니다. 또 하나는 친문 인사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아직 지지를 그럼 유보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정권 교체론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문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요. 예. 민주당 4기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문 지지층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용광로 선대위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네. 상층부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상황실장 이런 분들을 누구를 하느냐. 네. 또 가장 핵심은 대선 전략을 짜는 전략본부장을 누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과연 자기 인물들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캠프 사람들로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그렇군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인선했는지를 보면 과연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나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가면을 찢으면은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화천대유 같은 곳은 이제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체주의적 발상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그것을 총량제로 해서 국가가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때 고민했던 문제고 지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언급을 왜 했을까요? 일단 만약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생긴다. 예. 이것이 도입이 된다라면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음식점 수를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생기죠. 네. 진입 장벽이 생기면은 경쟁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은 음식점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프리미엄이라든가 권리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는 솔깃할 수도 있을 그런 대목일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고 예.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불만들이 누적이 돼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항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심하게 이들의 예. 여론 동향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통 이렇게 예.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전파력도 높고요.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여론 동향이 정치 여론의 풍향계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예, 예. 올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여론 동향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굉장히 낮고 예. 그리고 또 여당보다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네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제안을 놓은 것은 자영업자들의 쏠깃한 그런 당근을 내놓고 예. 그리고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오늘 와서는 또 한 발 빠지는 이런 치고 빠지는 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대응한 걸 보면은 주로 시장 경제를 위반하는 거다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절실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갖춰지는 정책들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의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 4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좀 노림수가 있겠습니까? 주 4일제를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르다,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예. 또 주 52시간 근무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근간인들인데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치고 빠지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부터 반려견 사과 논란까지 있었죠.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먼저 리얼미터 조사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 가상 사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거의 초접전입니다. 네. 0.2%포인트 차이로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주 전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격차가 거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 선출된 이후에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어 네. 왔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경선이 격화되고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어제 나온 나타났습니다. 갤럽 조사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예. 조사는 ARS 여론조사입니다. ARS 예. 여론조사는 정치의 관여가 높은 고관여층들이 응답하는 여론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결국 정치 고관여층의 그 여론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기계음이 한 10분간 계속돼도 계속 그거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의견은 결집될 대로 결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홍준표, 예.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5.0%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양자 가상 대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리얼미터의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붙여놔도 한 40% 정도 네. 그 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앞서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결과일 텐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 초에 나온 또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섰다.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너무 다르네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고 여론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질문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예.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대로 보고 네. 전국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 표본을 할 때도 무선 전화가 90%, 유선 전화를 10%를 합산해서 합니다. 예.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이 조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경쟁력을 또 본 조사도 나왔거든요. 예, 국민의힘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은 전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홍준표 후보의 우위가 그러네요.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38.2. 30.2%, 윤석열 후보 네. 33.1%로 나타나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55.6%, 홍준표 후보 34.5%,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아닙니까? 네. 예. 분명히 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네. 분석 아닙니까? 예. 이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또 확인되는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좀 보여주시죠. 네, 전국 지표조사는 ARS가 아니라 전화면접원이합니다. 전화면접원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가상전화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네. 준 건데 일단 4명의 가상 대결을 상정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28%, 7%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예.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두환 예. 옹호 발언이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대선 가상 대결에 윤석열 대신에 여기에 홍준표 후보를 대입시켜 넣었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29% 조금 앞서네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역시 전에 면접변지 조사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보면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당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서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50대 50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11월 5일 발표가 나는데 네. 일단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책임당원 이제 당심에 대한 투표는 1일부터 4일 그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우세하다. 네.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것이 이 분석은 뭐 예.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홍준표 후보가 기대하는 대로 민심이 당심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 홍준표 후보의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는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라면은 젊은층 그리고 여권 성향입니다. 예. 당심하고 차이가 확실히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당심을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선두 자리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이 아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아주 치열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주 그래서- 경제특별자치도를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래 하지 말고 제가 주도권 토론.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아니 나도 아, 뭐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질문처럼 그렇게 그냥 야단치시더니 해보는데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언제든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라고 발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23일 토요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치닫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설전, 이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 막바지에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로서는 뭐 정책 경쟁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정책 경쟁을 내세우면은 잘 안 먹히거든요. 네. 오히려 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아픈데 찔러야지 자기가 오르니까 이렇게 막바지가 될수록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 하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똑같은 비판을 재탕삼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TV 토론 2차례 남았습니다. 네. 이 2차례 남은 토론에서라도 왜 상대방이 되면 안 되느냐라기보다는 왜 내가 돼야 되느냐, 내가 후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비전을 설명하는데 좀 주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 너무 토론이 많다 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뭐 녹취에서 보긴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된 걸 두고 좀 대여 공동 전선을 좀 만들려고 힘을 좀 합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머쓱해지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질문한 상대가 홍준표, 원희룡 예. 두 네. 후보죠.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구도가 3명이 검사, 1명이 경제학자인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홍준표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그를 제기를 함으로써 좀 그 어떻게 보면 동질감 이런 걸 이끌어내려고 했지만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TV 토론을 통해서 왜 자신이 후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는 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네.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초심을 강조를 했죠. 자기가 대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상식, 공정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오늘 다시 강조를 하고 아. 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을 써달라, 정치 개혁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초심을 강조하면서 이준석 대표와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네.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견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전이 더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오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날 비방하지 마세요. 제가 홍 후보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왔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파리떼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이 파리떼 이야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전 후보의 예. 캠프에 예. 파리떼가 많이 끼었다. 결국 파리떼가 끼었다는 것은 개인 이권,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네. 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를 보면은 친이, 친박, 그리고 친홍, 친황,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출신 인사들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예. 네. 또 일부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모인 것들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눈에는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